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에 들어가는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공부할 거고 오늘 요거 배우면 인수분해 파트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완전 이제 대단원 하나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인수분해 공식을 보고 그 공식을 적용하는 걸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 그치? 오늘은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들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푸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그래도 중3 때 인수분해 했던 그 형태를 또 많이 갖다 쓸 거예요. 여러분 중3 때 그냥 딱 중3 내용만 갖다 쓴 게 아니었거든. 자,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식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잖아.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갖다 뭐 해서 문제 풀었었니? 치환해서 풀었었단 말이야. 기억하시죠? 자, 공통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뒤에 가서도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가자. 뭐 x 플러스 2의 제곱 정도만 갈까?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플러스 3 요런 놈을 갖다가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나라고 한다면 뭐 사실 전개해도 2차기 때문에 쉽게 되겠지만 요런 형태는 여기 x 플러스 2라는 값이 되게 눈에 띄죠. 그래서 요런 걸 치환을 해주는 거지. 치환을 a라는 값으로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또 크로스 공식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어떻게 나옵니까?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렇게 안 돼. 다시 돌려줘야 되겠지. 여기 a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건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용. 자, 요거는 그 필수예제 푼 거는 아닙니다. 얘들아. 자, 두 번째.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라는 말은 처음 듣지? 그지? 자, 복 2차식이라는 꼴을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케이. 자, 복 2차식. 일단은 복 2차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2차식 꼴인데 2차식 꼴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x 4제곱 ax제곱 플러스 b. 그러니까 2차로 이렇게 표현된 이런 형태. 이게 x제곱이 뭡니까? 제곱이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된 형태를 복 2차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을 라지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서 x제곱을 라지 x라고 보면 이게 라지 x에 대한 몇 차가 돼버리니? 2차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2차 정도야, 뭐, 가뿐하게 인수분해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쌤이 여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일단 방법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치환을 했는데 안 되는 형태가 또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꼴은 어떻게 하냐면, 치환을 하고 나서 안 되면은 무슨 형태로 만드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듭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과정이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한 후에 그 다음에 일명 합차 공식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니까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예시를 쌤이 두 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 2차식 꼴 한번 적어볼게.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 자, 요런 놈을 인수분해 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 2차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가주는 겁니다. x제곱을 라지 x라고 잡아주면 라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치? 뭐, 요 정도도 쉽죠.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이게 인수분해 한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뭐 근데 사실상 요거는 되게 쉬워 보이고 두 번째 형태 요거는 이제 적재적소에 좀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요번에 또 똑같은 형태를 쌤이 써볼게. 아 근데 잠깐만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지금 이제 요거 요렇게 놓고 나면은 인수분해 한다라고 쳤을 때 봐봐 x제곱 요거 이제 지울 거야 쌤이 썼다가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어머 치환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치환하고 뭐 이제 크로스 공식이 안 되는 그런 형태라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무슨 공식을 쓴다? 합차 공식을 쓴다.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요럴 때는 사실상 치환 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보셔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1이지. 상수항이 1일 때 여기는 개수가 얼마일 때 완전 제곱식이니? 2라는 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2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자,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해주고 원래 식은 3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뒤에다가 어머 이거 어떡하니? 자 여기를 쌤이 이 식을 한 번만 바꿔볼게 얘들아. 요렇게 바꿔볼게. 요렇게 바꾸고 여기를 요렇게 써볼게. 쌤이 문제를 만들어내다가 오류를 보겠어요. 자 일단 여기 애시당초에 얘도 이제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제 붙어야 되는 거야. 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거 요 정도는 제곱해서 불러볼 수 있겠지? 누구의 제곱인 거야?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합차. 자 지금 제곱과 요놈의 제곱의 차니까 일명 합차 공식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의 합과 요놈과 요놈의 뭐로 표현하면 돼? 차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더한 값. 쌤이 이제 일부러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갈까 한번 불러볼래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지?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근데 또 인수분해 공식이 있다. 딱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공식 배웠던 거 그거로도 적용이 되는 거긴 해요. 알겠지? 어쨌든 근데 복 2차식의 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니? 자, 이거는 쌤이 그냥 기본적인 예시 든 거니까 여러분들 뒤에 필수예제 가서 좀 더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항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항이 4개짜리일 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하는지 여러분들 보셨죠? 4개짜리 있으면 어쨌든 4개를 한꺼번에 하는 건 공식이 아닌 이상 없었어. 그치? 물론 오늘 뭐 4번 보면은 이제 뭐 항 4개짜리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딱 4번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어쨌든 항이 4개면은 쪼개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몇 개 또는 몇 개, 2개 또는 3개 하나 이렇게 각각 짝지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어. 근데 그 4개를 더 넘어서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늘 이 방법으로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익혀둬야 되겠지? 자, 한번 보자. 일단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를 한다? 내림차순. 문자 막 여러 개 나올 거야. 뭐 x, y, z 이런 거 나오면 그 중에 가장 차수가 낮게 나온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뭐 동률이면은 그냥 뭐 문자가 빠른 순 요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통인수 묶을 거리가 이제 생기면 그거 묶어주시고 아니면은 뭐 인수분해 공식 대부분
크로스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알겠지? 아, 그리고 여기서 쌤 포인트 줄 게 있어. 인수분해 공식에서 크로스 공식을 많이 쓰는데 그걸 쓰려면 상수항 인수분해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상수항 인수분해. 요걸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크로스 공식 쓸 게 딱 눈에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더 세부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된 거 쌤이 좀 미리 적어봤고요. 뭐 얘는 근데 좀 쉬워. 얘는 좀 빠르게 한번 해보고 뒤에 가서 좀 더 다뤄볼게요. 자, 가봅니다. 지금 항이 이거 인수분해 하래. 근데 항이 지금 5개죠, 그쵸? 5개 이상인 경우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할 거예요. X는 최대 몇 차입니까? 2차. Y는 몇 차예요? 1차.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한다? Y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한다. 자, 그러면 Y 1차 있는 거 요거 두 놈이니까 자, Y 앞에 개수에 뭐가 들어갑니까? X 플러스 1. 그렇지. 플러스. 자, 그 다음에는 Y가 없는 애는 상수항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요.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공통인수 묶을 게 있으면 막 묶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로 묶을 게 안 보이지? 근데 요 쌤이 여기 하나 또 적어놨었잖아. 상수항을 뭐 해놔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놔야 된다. 자, 지금 보면 요 상수항이 그럼 또 누가 봐도 인수분해 하고 쉽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뭡니까? 제곱으로 되겠네. 그래서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 해놓고 나니까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이 생기더라. 그럼 공통인수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x 플러스 1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 뒤에 앞에서는 뭐 남아? y. 플러스 뒤에서는 하나 남았으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쪽에 가면 막 A, B, C 다 섞여서 나오는 게 있는데 방법만 지키면 어려울 건 없어. 계산이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 5개 이상은 이렇게 보고 자, 사실상 뭐 중요도를 따질 순 없지만 나중에 가서 제일 빈번하게 쓰는 건 4번째예요. 여러분 지금 크로스 공식 되게 많이 쓰지? 그거 쓰는 것만큼 고등부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4번째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거는 좀 옆에다가 따로 적어 드릴게요. 자, 오늘 개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 할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인수분해 방법이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뭐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지. 인수정리 뭐였는지 기억나? 나눠 떨어지는 게 인수정리였어, 그치? 자, 쌤이 한번 다시 다 적어볼게. 자, 인수정리가 이거였어요.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있는 거였어? 없는 거였어? 없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항등식의 형태로 적으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게 이제 인수 정리 자체 식이 어떻게 나왔어? f 몇이 얼마다? f 알파가 얼마 된다? 0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야. 되겠니? 그래서 f 알파가 0이면 fx가 뭐를 인수로 갖는 겁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야. 자, 다시 한번 f 알파가 0이면 뭘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 예시를 바로 적어놨습니다. 요 식을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요 식을 쌤이 fx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랬을 때 여기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0 되게 하는 값을 일단 찾아야 돼. 알겠니? 뭔가 x값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이 알파를 넣어서 0이 된다면 누구를 인수로 가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가지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쌤 여기다 그럼 뭘 집어넣는데요? 자, 그거는 책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건 이따가 한번 보고. 딴 거 없습니다. 되게 복잡한 경우 아니고는 정말 한 98%? 그 정도는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한 이 정도까지도 대입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빠르게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쭉쭉 다 계산해봐. F1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6, 5, 마이, 마1. 뭐, 요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 0은 아니에요. 그쵸? 자, 요런 식으로 빠르게 다 찾아야 됩니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이거? 0 태한데. 되네.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0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뭐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 x 얼마?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얼마 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왔으니까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여기 있는 식이 요걸로 나눠 떨어지는 거겠지. 그럼 여기 뒤에 뭔가 몫으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1차로 나눴으면 뒤에 있는 몫은 우리 1차로 나눈 몫 구할 때 무슨 방법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까? 조립제법.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차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조립제법 씁니다. 개수 일단 다 써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궁금해 하는 거니까 쭉쭉 갑니다.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산해주면 몫이 얼마 나옵니까?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이쪽에 이제 적어주시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되겠니? 근데 아직 조금 덜 됐다.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되는 거 여러분들 보이죠? 여기 2, 3, 1, 1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면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니? 자, 그러면 일단 방법은 배웠는데 아까 이제 또 뭘 좀 되게 복잡한 꼴에서는 뭘 대입을 해야 되냐 요걸 이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보셔요. 지금 0 되는 값 마이너스 1이었지. 요거 0 되는 값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같은 건 여기서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잖아. 쌤 아까 뭐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런 거 대입하라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지, 그치? 근데 그런 게 어떤 개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냐면 최고차항 개수랑 그 다음에 상수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는 요 알파 값 있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알파 값은 뿔마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위에는 상수항의 약수를 보통 대입을 하면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거의 웬만해서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정도 대입하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도 봐봐. 요거의 약수 뭐뭐 있습니까? 6의 약수. 1, 2, 3, 6. 뭐 얘는 1이니까 1밖에 없고 뿔마 정도. 그러니까 요 안에서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지만 여기 몇 분의 몇이 있었습니까? 2분의 1이 있었잖아. 2분의 1도 가능성이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니?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말 지저분한 문제에서 가끔 나오더라고. 근데 분수꼴이 그러니까 그때는 1, 2, 3, 4 이렇게 대입했는데 안 되잖아? 그럼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알겠지? 자, 뭐 이제 딱 개념 설명하고 간단한 예시 들었는데 요게 끝입니다. 뭐 더 복잡하게는 없고 여러분 뒤에 필수 예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한번 익혀봅시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3번부터 여기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1번은 생략했습니다. 사실 이거 치환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 중3 과정에서 많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2, 3번에서 충분히 또 공부가 되니까 이것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2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핏 보면 이제 제곱을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전개하면 4차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눈을 좀 뒤에서 보면 여기 있는 요 꼴이 식에 한 번 더 적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뒤에 있는 요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항, 요거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 보시면요. 뭐가 남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남는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해볼까? 라지 a라고 한번 잡아주고 식을 다시 한번 고쳐 씁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을 거야. 다시 돌려줍시다. a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3x 갖다 써주세요. 뒤에도 같이 써주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다 확인될 거예요. 요 놈과 요 놈이 또 둘 다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치? 크로스 공식 둘 다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각각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x-1, x-2. 요것도 인수분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공통 부분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는 오랜만에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는 전개에서도 이런 거 해봤잖아. 바로 앞에 그 곱셈 공식에서 그냥 바로 갑시다. 요거는 이제 4개를 한꺼번에 곱한다는 건 사실 너무 귀찮은 과정인 거고 이제 두 개씩 이제 짝지어서 전개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짝짓는 게 아니라 상수항에 뭐가 어떻도록 합이 같도록 짝지어서 전개한다. 기억날까요? 자, 이렇게 괄호가 4개의 형태가 곱해졌을 때는 상수항의 합. 근데 덜어는 합이 아니라 곱이 같도록 짝지어서 전개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짝지어 일단 전개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야 치환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야 누구누구 짝지어야 되겠니? 1, 2, 3, 4번 중에서 x 플러스 2 요렇게 자,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을 보자면 상수항끼리 더하면 요렇게 1 나오네. 여기도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 계산해주면 1 나오네. 그치? 자, 요렇게 1번, 3번, 2번, 4번 짝지어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곱하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2번, 4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야, 방금 전에 상수항이 합이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게 바로 x의 개수인 거야.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치환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졌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치환을 합니다. 요거 a라고 보고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a-2, a-12 플러스 24. 자, 쭉쭉 계산한다.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8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 되죠? 6, 8, 48 가능하지? a-6, a-8이 되겠고 다시 돌려주셔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주면 되는데 야, 앞에 거는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치? 자, 요거 인수분해 해주세요.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뒤에 거는 안 되니까 그냥 2차의 형태로 이렇게 냅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여지지, 그치?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필수의 이제 4번은 이제 보기차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보기차식 두 가지 형태로 풀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어쨌든 기본은 치환해서 푸는 건데 사실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치환 안 하고도 눈에 바로 보일 거예요. 자, 원래는 x제곱 라지 x로 치환해서 하는 거지만 그거 하고 나서도 크로스 공식 썼던 건 기억나지, 그치? 그러면 바로 갑시다. 뭐 계산하지 말고. 자, 각각을 x제곱으로 크로스 공식 쓴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기 10이라는 거는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로 표현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보통은 인수분해가 별 말이 없으면은 유리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합차 쓸 필요 없는 거야. 쌤 3도 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그래서 자,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3과 뒤에 거는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까지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보기차식인데 뭐 치환하지 말고 바로 한번 가볼까? 개수를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냅둬 보자. 1, 3,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위에 주면 이거 나와줘? 안 나와줘요? 바로 나와지네. 그치? 그럼 그렇게 해서 써볼게요. 자,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수가 3입니다. 3x제곱 플러스 2 요렇게 이제 되는데요. 뒤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앞에 건 가능하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3x제곱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일단 치환해서 크로스 공식이 적용되는 문제들 한번 2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다뤄보자. 자, 여러분은 그래도 1, 2번은 보면 딱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느껴졌을 건데 3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럼 아까 쌤이 무슨 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완전 제곱식.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거야. 근데 그거는 상수항을 기준으로 x제곱의 개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요걸 기준으로 상수항을 바꿔서 풀 때도 있다. 알겠니? 지금은 여기 개수를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바꿔야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 8이면 상수항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될까? 16이 있어야 돼. 16.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요걸 16으로 만들고 뒤에서 12 빼기 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기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불가능하니까 얘는 일단 요 놈을 맞춰줍시다. 자, x 4제곱 플러스 4를 기준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쓰여져야 된다고? 마이너스 4x제곱 요게 쓰여져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근데 기존에 마이너스 8x제곱이 있었으니까 뒤쪽에다 얼마 다시 또 추가해야 돼? 마이너스 4x제곱. 요런 꼴이 나와야 여러분들 그 나중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놈을 제곱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얘는 누구의 제곱입니까? 2x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제곱과 제곱의 차니까 일명 합차 공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값의 합과 차를 써주시면 돼. 근데 쓸 때는 가급적이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그치? 그렇게 한번 바로 불러볼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불러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인수분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자, 보니까 4번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4번도 똑같이 가줍시다. 여러분 여기 1 기준으로 여기 뭐가 있으면 될까? 개수가 2가 있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부호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 한 것처럼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얼마 따라옵니까? 12x제곱 따라오지. 그러면 이게 이제 뒤에서 나중에 합차 공식 쓸 수 있게끔 이게 변형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단 말이야. 그 때에 따라서는 부호도 바꿔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플러스 2가 한번 들어가 볼게. 됐지? 그래도 완전 제곱식 맞죠? 네. 근데 원래 기존에는 마이너스 14x제곱이 있었으니까 뒤에서 어떤 값을 추가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16x제곱 요거 추가하면 되고 반갑네요. 그쵸? 딱 제곱인 값이 나왔으니까 받아들여지지? 그러고 나서는 아까처럼 쭉쭉 계속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거는 4x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역시 합과 차의 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요놈과 요놈의 합부터 쓰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x 그냥 바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겠지? 넘어갑시다. 5번이에요, 얘들아. 항이 5개 이상일 때 인수분해 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길어가지고 3번은 못 적었습니다. 자, 1, 2번 풀고 3번 풀게요. 보자. 와, 길어. 그치? 앞에 거 항이 몇 개요? 6개? 6개인데 막 복잡하다. 그치? 자, 근데 아까 그 기본적인 방법을 따라서 풀어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x, y, z 나와 있어. 차수 낮은 거부터 고르자. 뭡니까? Z지, 그치? 우리는 Z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Z제곱 있는 게 요거 2개예요. 내림차순이니까 자, 여기 앞에 뭐 들어가? X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 됐지? 그 다음에는 내림차순이니까 Z에 대한 1차를 쓰는 거야. Z 1차 있는 건 요놈과 요놈이 있네요. 자, 요거를 1차의 형태로 표현해주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여기 개수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z가 없는 애들은 다 상수항 취급인 거야. 누굽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아까 쌤이 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인수 있으면 묶는 건데 그거를 묶어주려면 아까 그 파란색으로 썼던 거 기억나니? 뭐를 인수분해해야 된다? 상수항 인수분해해야 돼. 자, 상수항, 요게 상수항이에요. 지금 Z 내림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x-y 공식 외웠었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은 뭐 척 봐도 알겠죠? 제 일단 얘도 뭐 해줘야 될까? 인수분해 x-y x 플러스 y 이렇게 이제 써놓고 본다면 자, 지금 항 3개가 전부 다 뭐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x 마이너스 y 가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그걸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쭉 가주면 되는 거야. 자, 속으로 욕하는 거 아니지? 자, 막 되게 막 생각에 뭐 전환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 다음에 z제곱 씁니다. 남는 거. 그럼 여기는 x-y 가져왔으니까 남은 것들 써주세요. x 플러스 y, z 이렇게 써주시고 뒤에는 플러스 요거 가져오고 남은 애들 x제곱,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보통은 요 안에서도 뭔가 정리가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z제곱 기준으로 1차, 2차 여기 상수지, 그치? 근데 상수항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더 정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따라서 인수분해는 여기에다가 자, 뒤에 있는 거는 싹 다 펼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x제곱, y제곱, z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나오고 xy, yz 플러스 뭐까지 있어? z, x까지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요런 식은 되게 많이 봤잖아. 요런 꼴로 나와지네. 그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야, 두 번째는 지금 형태는 항이 3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상황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완전 노가다다 얘들아. 일단은 싹 다 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싹 다 열고 해놓고 보자.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c제곱 a 마이너스 ca제곱 이렇게 쓰고 나면은 문자 3개지. a제곱이고 b도 제곱이고 c도 제곱이에요. 그럼 내림차수는 뭐 여러분들 땡기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알파벳 순으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내림한다? a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다. 자, a 내림할 거예요. 자, a 내림할 거면 a 2차 있는 거부터 찾자. a 2차가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뒤에 있네요. 그럼 앞에 개수에 뭐 들어갈까? b 마이너스 c 이렇게 들어가지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는 1차의 형태가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네. 자,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좀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걸 플러스로 안 묶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a로 묶었으니까 여기 남는 건 뭡니까? b 제곱. 여기는 뭐가 남을까? 마이너스 c제곱. 자, 묶어놓고 나니까 뭔가 보입니까? 이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얘랑 묶을 게 필요했어. 이해 가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상수항으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적을 건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상수항은 항상 이제 뭐해서 써야지? 인수분해해서 써야지 나중에 뭔가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해봐요. 이게 뭐로 묶어져? BC로 묶어지고 B 마이너스 얼마? C로 쓰여지게 되겠지. 받아들여지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셨을 때 공통인수 눈에 보이죠? 네. B 마이너스 C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C로 묶어줄게요. B 마이너스 C. 자, 그리고 남은 애들 안쪽에다 잘 적어보자.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가 남는데요. 아까 전에는 안 됐었잖아. 그지? 자, 요번에는 이게 지금 A 내림한 건데 상수항이 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곱으로 딱 표현이 된 겁니다. B랑 C가 곱해진 거잖아. 이거 여기 안에서 크로스 공식 가능합니다. 지금 해봐요. 여기 B, C, A 쓰고 여기 여러분들 개수 보시면요. 마이너스라는 거 볼 수 있지? 마이너스가 어딘가 달려야 되니까 여기 둘 다 추가해도 상관이 없겠네. 받아들여지니? 자, 그러면 크로스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써볼 건데 자, 얘들아 쓸 때는 이게 지금 B-C에 A-B, A-C라는 거 보이지? 근데 쓸 때는 뭐 약속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순환되도록 많이 적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답 쓸 때는 A-B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B-C도 쓰고 여기는 이제 뭐 A-C 써도 되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쓸 때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오지선다형 그거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풀어볼게요. 3번인데 와 항이 6개네? 뭐 7개 되는 건 없다. 그치 사실상. 자 봅시다. x, y가 있어. x도 2차고 y도 2차야. 근데 지금 보면 x 제곱의 개수는 2고요. y 제곱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가급적이면 양수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케이? 마이너스를 또 어디에 분배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되니까.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2x제곱. x 1차만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x의 개수는 y 플러스 10 이렇게 써질 거야. 자, 그리고 자, x가 없는 쌤이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애들을 여기 적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상수항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그럼 요 놈을 인수분해 하려면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식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인수분해 할 걸 고려해가지고. 받아들여지니?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요거 가로 안에 거 인수분해 된다는 거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얘는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됩니다.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 공식을 쓸 거야. 되겠니? 자, 크로스 공식 써보자. 얘는 어쨌든 1이고요. 자, 잘 분배를 해야 돼. 요 놈을 어디 놓을 거냐면 요 놈을 어디 놓을 거면 마이너스를 어디 놓을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 누가 나와야 돼? 지금 y 플러스 10이 나올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되겠니? 자, 어떻게 해볼까?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 된다면 빠르게 시행착오 겪는 게 좋아요. 알겠지? 자, 여기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2 써보고 마이너스를 쌤이 이쪽에다가 줘버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y 플러스 y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안 돼. 그럼 이거 바꿔볼까? y 플러스 2 쓰고 y 마이너스 6 써주시고 마이너스를 이제 요 밑에다가 한번 달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2y 플러스 4고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네. 오, 돼, 안 돼? 지금 되는 거야. 이러니까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받아들여지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쓸 때는 여러분들 가로 라인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쓰면 돼. x 플러스 y 플러스 2에다가 여기 2x 요거는 마이너스 전개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렇게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이제 끝난 겁니다. 되겠지? 자,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필수예제 6번에서는 2번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보니까 6번 문제에 둘 다 3차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이제 4차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에서 4차 요거 하나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3차랑 4차를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됐지? 자, 살펴봅시다. 일단 뭐 문제를 딱 봤을 때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뭐 공식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꼴이라고 보여집니까? 얘가? 기본 공식? 안 되지, 그치? 자, 요런 꼴은 우리가 이제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으면서 인수를 찾아내가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뭐 되는 값부터 찾아야 돼? 0 되는 값부터 찾아야 돼. 근데 딴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봐봐. 1 같은 거 넣으면 될까 안 될까? 느낌이 좀 되긴 하는데 빠르게 생각해야 돼요. 1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딱 개수들의 합으로 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될까 안 될까? 자, 이런 거 머뭇거리지 마세요. 자, 쭉, 이건 뭐 택도 없네요. 그지? 택도 없어. 그 다음에 2 대입해볼까? 2 대입해주면 3, 8 얼마야? 2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8 플러스 24. 얘도 안 되네. 그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는 안 바뀌어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자, 고민하지 마세요. 뭐가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또 3을 대입을 합니다. 자, 3을 대입해주세요. 3 대입하면 3 곱하기 27이니까 81. 야, 이거 뭐 될까 안 될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3 대입해주세요. 3, 4, 12, 100 얼마입니까? 2 플러스 얼마? 24. 안 되죠? 그지? 마이너스 3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바뀌고 여기 뭡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오, 돼, 안 돼?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요? 됩니다. 마이너스 3 넣으니까 0이 돼,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빠르게 대입해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0이 됐어. 자, 여기 있는 식을 쌤이 fx라고 잡아보고 f-3이 0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식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뒤에 이제 뭔가 목으로서 옆 뒤에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 뒤에 거 찾는 방법이 뭐를 이용한다? 조립제법. 왜냐면 1차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개수 적어보고 조립제법 써볼게요. 마이너스 3도 쓰고, 자, 쭉쭉 갑니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42, 8, 마이너스 24, 0 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식이 3x제곱 마이너스 14x에다가 플러스 8까지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다. 됐지? 뒤에 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뭔가 약간 되는 느낌이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1, 3, 2, 4는 그렇고. 안 되나? 4, 2, 4, 2가 되네. 맞죠? 그지? 그러면 답은 뭡니까?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4,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보면 4 넣어도 또 됐었겠다. 그치? 4 x 마이너스 4가 인수로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살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쌤이 4차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빠르게 0 되는 값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개수가 간단하고 지금 보면 또 바로 느껴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냥 기본 개수끼리 더해도 얼마입니까? 0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1 대입하면.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지금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거 봤으니까 뭘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 x-1. 그러면 뒤에 몫이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조립제법 2번 해야 돼. 왜냐면 여기 몇 차 오겠니? 당연히 3차 올 거 아니야. 3차. 그럼 요거 또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자. 조립제법 갑니다. 1, 마이너스 3. 2차는 없으니까 0 써주시고 자, 여기까지 쓰고 자, 1, 1, 1. 자, 쭉쭉 가세요. 쭉쭉쭉쭉쭉쭉 다 썼어. 그럼 여기 식에 x 세제곱부터 해서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끝난 게 아니야. 뒤에 있는 게 또 3차잖아. 그럼 이거 0 되는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 같은 거 될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넣는 거야. 플러스 2 플러스 1 0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3차식이 뭐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어? 지금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됐거든. 그러니까 뭐가 인수로 있어? x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자, 일단 앞에 거 x 마이너스 1은 기존대로 쓰고 여기에 이런 인수가 있으니까 뒤에 2차 오는 것을 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개수가 미리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다 조립제법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쓰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는 거 맞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끝난 거지. 그치? 그래서 4차 같은 경우는 요 3차 나오면 한 번 더 조립제법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7번이고요.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이 인수분해를 수를 계산하는 데다가 좀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하기 좀 껄끄러운 값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면 뭐 저기 있는 수로 바로 가도 되지만 그러면 좀 또 헷갈리니까
치환을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를 갖다 치환을 하는 게 좋을까? 2020 5년이니까 2025로 합시다. 그래? 그러면 얘가 조금 껄끄러울 것 같아. 2026이니까. 쌤 뭐 물어봐 답정남이긴 하지만 2026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2026을 25년이긴 하다, 그치? 보통 이제 고를 때는 고른 값을 이제 x로 잡긴 하는데 내년을 고려한 건가 벌써? 자, 식을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건 얘는 x고 얘는 뭡니까? x 마이너스 1이지. 자, 그 다음에 위에는 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분모는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분자가 지금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쟤는 그냥 공식인 거지. 오늘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죠.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니까 뭐야 이거 엄청 깔끔하게 나오네. 얘랑 소거되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x 플러스 1 그치? 기존에 아까 x를 2026으로 잡았으니까 답은 2027년을 고려한 건가? 자, 한 3년간은 무리가 없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이해는 한 거 맞죠? 2번을 해보자, 자, 뭔가 치환을 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렇게 연속된 값들 4개가 곱해졌다. 아까 그 괄호 4개짜리 곱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이용을 하는 문제인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너네 말에 따를게. 뭐가 땡기나요? 뭐를 x로 잡아볼까? 16살이었습니다. 56? 잠깐만요. 뭐하지? 우리 아빠, 아이,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뭘로 잡아볼까? 우리 아빠 나이 50이니까 50. 알겠습니다. 자, 요거 x라고 한번 잡아볼게. 얘를 x로 잡고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루트 x 플러스 2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쓸 수 있겠지. x 플러스 6 플러스 16. 자,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인수인 거고요. 4개가 곱해졌으니까 둘 짝지어서 전개해야 됩니다. 자, 얘는 상수항이 0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x랑 짝지을 애는 6, 2랑 이렇게 4랑 해서 6이라는 공통 부분을 만들어 냅시다. 자, 그러면 루트. 자, 이거 2개 곱해서 x제곱 플러스 6x고 두 번째, 세 번째 x제곱 6x 플러스 8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다. 자, 공통 부분 생겼으니까 이거 치환을 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전개를 쭉 바로 해줄게요. 자, 지금 a 곱하기 괄호 a 플러스 8이야. 바로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되거든. 얘들아, 이게 누구의 제곱이에요? a 플러스 뭐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이 결과가 뭐로 나옵니까? 그냥 a 플러스 4로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a 값이 뭐였어? x제곱 6x 플러스 였고 뒤에 4까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다시 x 값에다가 50을 돌려주는 거죠. 50, 야, 탁월한 선택이었어. 왜? 56 같은 거 제곱하려면 또 귀찮잖아. 여기에다 x 값에다가 50을 다시 적용을 해주시면 50 제곱하면 2500, 300에다가 4 더해서 답은 2804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8번 풀 건데요. 지금 8번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적용하면서 푸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상 앞쪽에 뭐 필수예지 5번에 2번 했던 거랑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쌤이 조금 빠르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으니까, 자, 얼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 가지고 뭐 일단 저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식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식을 정리한다라는 건 보통은 인수분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항이 엄청 많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항이 5개 이상인 상황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그대로 써줘야지. 내림차순 정리하고 공통인수 묶어주고 이대로 쭉쭉 갈 거예요. 자,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해볼까? A? 아니면 B? C? 이번에 하지 않는 대로 할게. 알겠습니다. A로 갈게요. 자, A가 여기 A제곱 있는데, 이게 약간 꺼림칙하네. 마이너스 B가 개수가 되잖아. 그치? 뭐, 그렇게 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됐지? 자, A제곱 묶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여기 C 마이너스 B라고 써볼게요. 됐어? 자, 그 다음에는 A 값 있는 게, 요거랑, 여기 있네. 요거는, A로 묶어주면 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 쌤이 밑줄 치고 있는 애가 여기 상수항 자리에 오는 애들인데 저거 인수분해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뭐로 묶어줍니까? BC. 자, BC로 묶고 바로 BC로 묶으면 될 것 같아. 자, BC로 묶어주면 C 마이너스 뭐 남습니까? B가 남네. 자, 여기도 C 마이너스 B, C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부호 하나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뭐로 묶는다? C 마이너스 B로 묶어준다. 오케이? 그럼 남는 애는 A제곱. 자, 요거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B A. 여기서 요거 묶었으니까 플러스 BC가 되겠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크로스 공식 됩니다. AA, BB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요 가운데 있는 항 요거 그대로 나와지는 거 볼 수 있겠지. 자, 정리해보자면 얘는 A-B부터 쓸게요. A-B. 이게 C-B네. C-B, A-C인데 뭐 요거 둘 다 마이너스로 뽑아내면은 보기 이쁘게 쓰여지겠다. 그렇게 바로 써볼게. A-B에 얘들아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뽑아내면 얘가 뭐로 바뀌어? B-C로 바뀌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뽑아내면 C- 뭡니까? A가 되거든. 마이너스 두 개 만났으니까 부호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5고요. B-C가 마이너스 2고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이런 문제 봤을 거야. 여기서 C-A 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두 개 더하면 A-C가 얼마 나온다? 3 나오니까 C-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겠네. 부호 반대지. 계산해주면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통해서 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이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9번이고요.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문자 ABC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을 때 ABC 관련해서 이런 되게 복잡한 식이 성립이 된다. 그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 되게 복잡한 이 식을 보고 A랑 B랑 C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리해 놓고 ABC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인수분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변 신경 쓰지 마시고 좌변에 있는 걸 인수분해 한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을 인수분해 할 거야. A는 3차고 B도 3차고 C는 몇 차니? 2차니까 당연히 누구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C 내림해야 되겠지. 자,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쓰면 요 놈과 요 놈 두 개 있네. 얘네 두 개를 마이너스까지 묶어주고 A 플러스 B에다가 C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쓸 수 있겠어? 자, C 내림 한 겁니다. C 내림. 그 다음에는 C가 아예 없어요. 그럼 남은 것들은 다 뭡니까? 상수항이야. 그래서 상수항을 일단 쓸게.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이렇게 이제 썼는데 자 아까 쌤이 포인트 준 거 있죠? 자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뭔가 공통인수 묻고 하려면 상수항을 항상 뭐 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인수분해해야 된다고. 이걸 못해서 애들이 그 다음 접근을 잘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어찌됐든 인수분해한다 생각하면은 항 4개짜리 인수분해를 고민을 해주는 겁니다. 항 4개니까 둘 아니면 셋 하나 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꼴은 안 보이니까 둘 짝지어서 하면 될 것 같아. 1, 2, 3, 4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1, 4, 2, 3을 해야 될까? 감이 어떻게 오나요? 1, 2, 3, 4? 1, 2, 3, 4에서 묶을 것도 있긴 있지만 1, 4, 2, 3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런 거는 이제 하면서 시행착오 겪어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지금 자 일단 얘랑 묶어봐. 그러면 a제곱 해놓고 a 플러스 얼마? b가 될 거야. 됐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한 거야. 그럼 요거 2개 짝지으면은 마이너스 b제곱 묶자. 자 마이너스 b제곱 묶어주면 여기는 b가 남고 여기는 a가 남겠지? 그럼 결국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이게 a 플러스 b로 묶어지고 인수분해가 조금 더 된다 얘들아. 요거 자체에서 또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상수항값이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b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지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좀 길어졌는데 좌변식을 한 번 더 묶어봅시다. 자 지금 누구로 묶을 수 있어요? 지금 a 플러스 얼마? b.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a 플러스 b로 묶으면 또 도찐개찐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묶을게요. 됐지? 자 이렇게 2개 묶어봐. a 플러스 b가 되고 그럼 남은 것들 뒤쪽에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a 플러스 b 묶고 나면은 앞에 거는 마이너스 c제곱 남고 뒤에 쪽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아요. 됐니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를 한 거야. 여기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데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2개 곱해서 0이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a, b, c는 세 변의 길이를 의미했으니까 무조건 양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플러스 b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뒤에 있는 괄호만 0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얻어낼 수 있네요.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는 거잖아.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a가 빗변이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한 5개 이상일 때 요쌤 포인트 준 거 있지? 상수항을 인수분해 해라. 요것만 잘 지켜주면은 공통인수가 딱 튀어나올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도 생각보다는 일찍 끝난 것 같다? 아닌가? 편집하면 또 오래 걸리려나? 자,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원 대단원 끝났어요. 고생하셨고, 우리 이제 다음 또 2단원에서 또 복소수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